네, 반갑습니다. 닌자입니다. 오늘은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 경제 위기가 온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지난 과거 역사를 봐도 IT 버블, 서브프라임, 코로나 이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었고, 작년에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장단기는 국채, 10년물과 그리고 2년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더 단기인 6개월물, 3개월물, 2개월물 이런 걸로 말하기도 하는데, 대개 이 10년물과 2년물로 비교해서 많이 합니다. 10년물이 장기 채권이죠. 그리고 이 2년물이 단기 채권을 의미한다는 거 다들 아실 테고, 이때 채권은 국채예요. 국채. 자, 국채이고,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다들 아시죠? 보통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얼마의 이자를 주면 갚겠다, 이런 차용증을 씁니다. 차용증. 채권이 바로 이 역할을 하는 증서이죠. 이걸 개인이 아닌 정부가 발행하는 걸 국채라고 하는 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 그만큼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정상적인 상태는 뭐냐?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와 단기 중에 금리가 뭐가 높아야 하죠? 당연히 장기 채권의 금리가 높아야 하죠. 장기 채권의 금리가 단기보다 높아야 합니다. 2년물과 이 10년물이라고 친다면 2년이란 기간, 10년이란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전혀 예상하지 못할 변수들, 그걸 우린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안고 채권을 사는 것이기에 당연히 단기 상품보다 장기 상품인 이 10년물이 금리가 높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높은 리스크는 높은 보장을 가져간다. 그러므로 장기 채권이 금리가 높은 것이 정상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10년물보다 2년물, 단기 채권이 금리가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자, 실제로 작년 3월, 그러니까 22년 3월달, 3월 29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39%였는데 2년물 국채 금리가 2.44%가 되면서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자, 정상이라고 한다면 이 둘이 바뀌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역전되어 버린 거죠. 이전에 19년 9월달에 장단기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20년 초에 어떤 사건이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죠. 자, 보통 10년이란 시간 동안 발생할 리스크,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준다는 거죠.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은 2년 안에 혹은 2년 뒤 경기 전망이 이 10년 뒤보다 더 불확실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는 거죠. 연준에서 막 금리를 올리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고용률도 낮아지고 인프라 투자 설비도 안 하고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 우리 투자를 하는 사람들 막 그런 얘기 하죠. 지금 이 고비를 넘기면 또 한 번의 불장이 올 거다.
바닥이 드러날 거다. 막 이렇게 분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기인 거예요. 5년 뒤, 10년 뒤를 보면 다소 긍정적인데 지금 당장은 너무나도 큰 위기가 올 것 같아. 위기야. 이게 국채금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채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돈 많은 사람들, 자산운용사들, 뭐 국부펀드, 연기금 이런 곳에서 현재 경제시장을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도 장기는 그나마 좀 팔리는데 단기 채권들이 안 팔리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듯이 경기 전망이 어두워 보이면 사람들은 지금 이 시기, 단기간 내의 시기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이 말은 수요가 감소하는 거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 또한 하락하게 되는 거죠. 채권의 가격과 채권의 가격과 이율은 반비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공식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지난번 채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꼭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래요. 자, 아무튼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경제 논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경기가 불확실해서 단기채를 사지 않으려고 하니까 금리가 오른다. 반대로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지면 장기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금을 사거나 달러에 투자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미국 국채 장기물은 안전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되죠. 그렇죠?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년물인 장기국채의 금리는 떨어지겠죠. 수요가 몰리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채의 금리, 이율은 떨어지죠. 이건 반대니까. 자, 이렇게 둘을 비교해 보면 지금 당장의 경기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단기채 금리는 오르고 장기채 금리는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960년 이후에 7번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 사례들은 뭐 구글에 찾아보시면 해당 날짜,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뭐 이후 언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는지 뭐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대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고 나서 15개월 뒤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건 평균이에요. 어떨 때는 2년 뒤, 어떨 때는 3년 뒤, 어떨 때는 6개월 뒤, 막 이런데 그걸 평균 내어보니 15개월 뒤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 22년 3월 말이죠. 예. 4월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으니까 23년 8월, 지금이죠. 8월 이후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전망이에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장기국채 10년물의 인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중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즘 국채를 자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갑자기 순간 팡 튀고 다시 뭐 내려오는지 점차 오르는지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자, 이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 거고,
우리는 이 국채금리를 통해서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난번에 했던 국채 관련 영상의 내용은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 이 국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에 활용을 할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그 국채 금리를 차트를 보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국채금리를 확인을 할 때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해주는 국채금리 차트를 보거나 혹은 인베스팅에서 제공해주는 차트를 볼 거예요. 여기서 제공해주는 차트, 그러니까 이 금리 차트는, 여기서 제공해주는 금리 차트는 미국이나 각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 차트가 아니에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채라고 하는 것은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거래 시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이 트레이딩 뷰나 인베스팅에서 보는 이 차트, 금리 차트는 유통거래 시장의 차트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행 차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유통거래 시장에서 국채의 금리가 올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알면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국채 금리를 보면서 아, 시장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대충 알 수가 있겠죠. 일단 금리가 올랐다는 건, 가격이 내려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는 차트, 이 유통거래 시장에서 금리가 올랐다는 건 이미 발행은 끝났어요. 끝났고 이 국채를 거래하는 사람들, 사서 거래를, 유통거래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 이미 이전에 국채를 사놓은 사람들이 본인이 산 국채의 가격보다 싸게 내놓기 때문에, 싼 가격에 매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차트상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걸로 보이겠죠. 자,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구나. 이전에 10년물 국채를 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손실을 보더라도 싸게 매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당장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아니면 지금 기준으로 미래에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는 다소 매력이 떨어지겠구나. 그럼 하루라도 빨리 팔고 다음 국채를 사든 다다음 국채를 사든 해야 되겠구나. 시간이 갈수록 더 나은 국채가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는 더더욱 매력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계산에서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파는 겁니다.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겠죠.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다, 혹은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국채금리 또한 오를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보다 앞으로 더 나은 국채가 발행될 것이고, 내가 가진 건 매력이 떨어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팔고 다음 걸 사든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좋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떼어먹힐 확률이 낮아졌다는 거니까 수익률이 비교적 낮은 국채보다 주식이나 불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국채는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잘 안 사게 될 거니까 발행시장에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발행시장은 재무부입니다. 정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발행시장에서부터 국채의 금리를 올려서 내놓아야 되겠죠. 앞으로 나올 국채는 이전 것보다 더 높은 금리로 나올 확률이 생긴 거죠. 이런 경우에도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국채가
매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팔자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보는 차트에선 유통거래 시장의 차트에선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매도세가 강해지니까, 즉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우리가 보는 차트에선 금리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미국이 기준금리를 앞으로 인하할 것이다, 혹은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시장에 나왔거나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우리가 보는 국제금리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국채 금리가 가장 높다라는 거겠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죠? 가격은 가장 저렴하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주식이나 코인을 할 때 바닥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그럴 수 있죠. 가장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채는 금리보다 만기 채워서, 국채는 금리를 보고 만기를 채워서 수익을 만들려는 사람보다 주식처럼 가격이 쌀 때 매수를 해서 비쌀 때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 말은 국채금리도 앞으로 내려갈 것이고, 또 이 말은 국채 가격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바닥이다 라는 말과 같죠. 앞으로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니까 지금 이 순간이 국채 가격은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국채 수요가 폭발하겠죠. 유통거래 시장에서 가장 최근에 산 국채들부터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려가겠죠. 우리가 보는 차트의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현재의 순간들이 미국채의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저점일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국채를 계속 응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거나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 그 순간에는 증시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돈들이 국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음모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미 연준이 현재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앞으로도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는 건 미 정부의 재정 확보를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장단기 금리 현상과 국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